오늘은 너희 둘 다 끝장이야. 나를 무시한 대가를 치러야 해. 제발, 지훈이 앞에서 이러지 마요. 허만수가 흉기를 들고 계속 위협했어요.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휠체어가 밀리며 넘어지고 지훈이 두 발로 우뚝 섰습니다. 너 일어났어. 뭐야 이게? 2년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저씨가 본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요. 지훈이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눈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실화 기반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한 가족에게 벌어진 놀라운 사건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저녁 6시가 되면 정분이는 어김없이 작은 밥상을 펴놓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69세의 정분이는 부엌에서 나오며 조심스럽게 반찬 그릇들을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우고 따뜻한 쌀밥이 김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계속 신경이 쓰이는 일이 있었거든요. 지훈이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듯한 무거운 것을 옮기는 듯한 소리였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다리를 못 쓰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날 수 있을까요? 정분이는 잠깐 멈춰서서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아들 지훈이가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시선이 텔레비전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70세의 남편 허만수는 소파에 기대어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들고 있기만 하는 것 같았어요. 정분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남자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42세의 지우는 2년 전 사고로 하반신을 다쳤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정분이는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말하는 사고 얘기가 매번 조금씩 달랐거든요. 어떤 날은 트럭이 들이받았다고 했다가 어떤 날은 승용차라고 했다가 심지어 사고 날짜도 가끔 헷갈려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지훈의 눈빛이었어요. 가끔 험한수를 바라보는 지훈의 눈에는 뭔가 차가운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사고 전 지훈은 군대에서 특전사로 복무했었어요. 체력도 좋고 성격도 활발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차분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참고 견디고 있는 것 같았죠. 지훈아, 저녁 먹자. 정분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정분이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훈의 눈빛이 너무나 또렷하고 예리했거든요. 마치 모든 걸 계산하고 있는 사람의 눈 같았습니다. 아픈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휠체어를 식탁으로 밀어왔어요. 그런데 정분이는 또 다른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이 휠체어를 미는 움직임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숙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래전부터 휠체어를 타온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2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능숙할 수 있을까요? 허만수도 신문을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김치찌개냐? 허만수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에 평소보다 짜증이 더 섞여 있었어요. 요즘 들어 허만수의 성격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말투도 험해졌어요. 정분이는 움찔했습니다. 죄송해요. 냉장고에 있는 걸로 했어요. 내일은 다른 반찬 해드릴게요. 허만수가 정분이를 쏘아봤습니다. 맨날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해. 남편 밥상도 제대로 못 차리면서 지훈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정분이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화를 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세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 그러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정분이는 지훈의 그릇에 김치찌개를 떠서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반찬 더 가져올까? 오늘 김치가 맛있게 익었어. 지훈은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분이는 느꼈어요. 지훈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걸, 마치 엄마 조심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허만수가 젓가락질을 하다가 갑자기 그릇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저놈은 왜 저렇게 말이 없어. 남자면 남자답게 굴어야지. 맨날 저렇게 있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죽어. 보기만 해도 답답하다고. 정분이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지훈이도 아직 적응하는 중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순간 허만수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적응? 2년이나 지났는데 뭘 더 적응해. 매일 집에만 앉아 있으면서 뭘 적응한다는 거야. 나는 매일 새벽부터 일 나가서 돈 벌어오는데 저놈은 그냥 앉아서 밥만 축내고. 허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정분이가 보기에는 오히려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말이죠. 그리고 너. 허만수가 갑자기 정분이를 향해 젓가락을 들이댔습니다. 요즘 뭔가 이상해. 자꾸 나를 의심하는 눈으로 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정분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허만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피곤해? 뭘 하길래 피곤해?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빈둥거리면서. 그때였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허만수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뭐?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허만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누가 누구한테 훈계질이야? 지훈과 허만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정분이는 소름이 돋았어요. 지훈의 눈빛이 너무나 차갑고 날카로웠거든요. 마치 상대방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전혀 다른 사람의 눈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은 참아주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허만수는 잠시 어안이 벙벙했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놈이 정말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집에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누군데. 주제도 모르고. 허만수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훈의 손이 허만수의 손목을 재빠르게 잡았어요. 아저씨, 진정하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허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지훈의 손아귀 힘이 강했거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손 놔. 지훈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놀라서요. 하지만 허만수의 손목에는 지훈의 손가락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어요. 정분이는 그걸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허만수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안 했잖아.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분이는 알았어요. 지금 이 식탁에서 뭔가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이 집에 숨어 있다는 걸. 허만수는 소주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빠르게, 평소보다 많이. 지훈아. 허만수가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너 정말 다리가 완전히 안 되는 거냐? 의사가 뭐라고 했어?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다친 거야? 지훈은 젓가락을 든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라고 했어요. 회복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재활은 계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허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재활 열심히 해야지. 남자가 그렇게 앉아만 있으면 안 되거든. 돈도 벌어야 하고. 지훈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만수는 소주잔을 비우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요즘 세상이 어려워서 돈 벌기가 힘들다. 나도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지훈은 여전히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지만 가끔씩 허만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정분이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엄마,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하며 휠체어를 밀고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뒤돌아서 허만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을 본 정분이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눈 같았거든요. 차갑고 날카롭고 무서웠어요. 허만수는 그걸 못 봤지만 정분이는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뭔가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곧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정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지훈이 허만수를 바라보던 그 무서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잠을 설쳤던 탓에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겼어요. 허만수는 벌써 일터로 나갔고 지훈이는 아직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분이는 조용히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생각했어요. 정말 지훈이에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하지만 어젯밤 그 눈빛은 분명히 이상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눈 같았거든요. 아침 8시쯤 지훈이의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휠체어가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정분이는 거실로 나가며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침 먹을래? 미역국 끓였어. 지훈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네, 엄마. 하지만 지훈이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놀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정분이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히 아침을 먹는 동안 지훈이는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메시지가 왔는지 자꾸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누구한테서 연락 왔어? 정분이가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깜짝 놀라며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간 확인한 거예요. 하지만 정분이는 느꼈어요. 지훈이가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침을 다 먹고 나서 지훈이는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분이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지훈이가 방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오전 10시쯤 정분이는 빨래를 정리하러 지훈이 방으로 갔습니다. 지훈아, 빨래 넣어둘게. 그런데 지훈이는 방에 없었어요. 화장실에 간 것 같았습니다. 정분이는 깨끗한 옷들을 장롱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이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화면에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정분이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파일 이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녹음 파일 1, 녹음 파일 2, 녹음 파일 3, 그리고 증거 영상, 훈련 기록 같은 이름들도 보였어요. 정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훈이가 뭘 녹음하고 촬영한 걸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정분이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에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 1을 클릭해 봤습니다.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허만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맨날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해. 남편 밥상도 제대로 못 차리면서 어젯밤 식사 때 허만수가 했던 말이었어요. 정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이가 어젯밤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정분이는 다른 파일도 열어봤어요. 녹음 파일 2에는 며칠 전 허만수가 화를 내며 했던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놈은 그냥 앉아서 밥만 축내고 보기만 해도 답답하다고. 모두 허만수가 지훈이나 정분이에게 화를 내며 했던 말들이었어요. 정분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언제부터 이런 걸 녹음하고 있었던 걸까? 그때 증거 영상이라는 파일이 눈에 띄었어요. 정분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거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허만수가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 돈 다 어디 갔어? 너 그 자식이랑 짰지? 그리고 허만수가 정분이에게 다가가더니 어깨를 거칠게 흔들고 있었어요. 정분이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허만수가 술에 취해서 자신을 의심하며 화를 낸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지훈이가 이걸 촬영하고 있었다니. 정분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허만수는 정분이의 어깨를 흔들다가 갑자기 물컵을 바닥에 던졌어요. 컵이 깨지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정분이는 그때 너무 무서워서 울었던 걸 기억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몰래 촬영까지 하고 있었다니. 정분이는 다른 파일들도 확인해 봤어요. 훈련 기록이라는 파일에는 지훈이의 군 복무 시절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 과정, 각종 임무 수행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지훈이의 신체 능력 평가 자료였습니다. 격투술, 사격, 폭발물 처리 등 모든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되어 있었어요. 정분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훈이가 정말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니. 그런데 지금은 휠체어에 앉아서 조용히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뭘 보고 계세요? 정분이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지훈이가 휠체어를 타고 방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정분이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미안해. 빨래 정리하다가 실수로. 지훈이는 천천히 노트북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다 보셨군요. 이제 어쩌죠? 정분이는 지훈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더 낮고 더 진지했습니다. 지훈아, 이게 다 뭐야? 왜 이런 걸 촬영하고 녹음한 거야? 지훈이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정분이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정분이를 바라봤어요. 엄마, 저는 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게 아니에요. 정분이는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그럼 뭐란 말이야?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정분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지훈아? 보호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지훈이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엄마, 허만수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정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뜻이야? 지훈이는 노트북을 다시 열어서 다른 폴더를 보여줬습니다. 허만수 조사 자료라는 이름의 폴더였어요. 아저씨는 젊을 때 폭력 조직에 있었어요. 집행유예만 3번 받았고 여러 번 폭행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정분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허만수 씨는 착한 사람이야.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요즘 아저씨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정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요즘 허만수의 성격이 거칠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지훈아, 그럼 너는 정말로. 네, 저는 걸을 수 있어요. 지훈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아저씨가 진짜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정분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그리고 남편이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다니. 엄마, 무서우시죠? 지훈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엄마를 지킬 거예요. 아무 걱정 마세요. 정분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만수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지훈이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정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여보, 집에 왔어. 허만수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어요. 정분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방금 전 지훈이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지훈이는 재빨리 평소처럼 휠체어에 앉은 자세를 취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엄마, 나가보세요.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셔야 해요. 정분이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거실로 나갔어요. 허만수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오늘 일터에서 완전히 엿먹었어. 허만수의 표정이 평소보다 어두웠어요.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물 좀 가져다 드릴까요?
허만수는 정분이를 쏘아봤습니다. 물은 무슨 소주나 가져와. 오늘 기분이 개판이야. 정분이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왔어요. 평소 같으면 저녁을 먹고 나서 마시곤 했는데 오늘은 낮부터 마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허만수는 소주를 따라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다들 뒤에서 칼질이나 하고 있고. 정분이는 불안했습니다. 허만수가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성격이 거칠어지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훈이가 말해준 허만수의 과거까지 알게 되어서 더욱 무서웠어요. 정말 폭력 조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니. 지훈이가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저씨, 일찍 들어오셨네요. 허만수는 지훈이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너는 좋겠다. 매일 집에서 놀고 먹고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훈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분이는 알 수 있었어요. 지훈이의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다는 걸.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던 지훈이였는데 지금은 다시 예전의 조용한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허만수는 소주를 계속 마시며 투덜거렸어요. 요즘 세상이 정말 개판이야.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나 같은 착한 사람만 바보 되는 거라고. 정분이는 허만수가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지훈이가 보여준 자료가 진짜라면 허만수는 전혀 착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허만수는 이미 소주 2병을 비운 상태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정분이는 저녁상을 차리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고 노력했어요. 저녁 드세요.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허만수는 비틀거리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았어요. 지훈이도 휠체어를 밀고 식탁으로 왔습니다. 세 사람이 앉은 식탁 하지만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무거웠어요. 허만수가 젓가락질을 하다가 갑자기 그릇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야, 정분이. 정분이는 깜짝 놀랐어요. 허만수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더 거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네. 너 혹시 내 지갑에서 돈 뺀 적 없어? 정분이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허만수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술 때문인지 아니면 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 돈이 자꾸 없어져. 분명히 있었던 돈이 사라지고 있다고. 너 아니면 누가 가져갔겠어?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허만수가 지훈이를 노려봤습니다. 너는 입 다물고 있어. 네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그 순간 허만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내 돈 다 어디 갔어? 너 그 자식이랑 짰지. 허만수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정분이에게 다가왔어요. 정분이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허만수는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다음 날 아침 정분이는 얼굴이 부어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너무 많이 울었던 탓이었어요. 허만수는 아직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지훈이는 이미 방에서 나와 조용히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분이는 부엌에서 깨진 그릇 조각들을 치우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젯밤 일이 악몽 같았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지훈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허만수가 보여준 폭력적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지훈아,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정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점점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아. 지훈이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정분이는 불안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오전 10시쯤 허만수가 깨어났어요. 머리를 감싸주며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갔습니다. 숙취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허만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어젯밤에 뭐 했지? 허만수는 어젯밤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정분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일찍 주무셨고요. 허만수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물자국이 남아 있었고 벽에도 흠집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지저분해? 정분이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허만수가 어젯밤에 직접 만든 난장판이었거든요. 컵이 깨져서 치웠어요. 지훈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허만수는 지훈이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내가 컵을 깼다고? 언제? 지훈이와 정분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허만수가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잃는 타입인 것 같았습니다. 네, 실수로 떨어뜨리셨어요. 정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허만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부엌으로 갔어요. 아이고, 정말 술은 적당히 마셔야 하는데. 정분이는 허만수가 어젯밤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렇다면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겠죠. 점심때가 되어서 허만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고 했어요. 허만수가 나간 후 정분이는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나는 정말 무서워. 어젯밤 아저씨 모습이 너무 끔찍했어. 지훈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야 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분이가 문을 열어보니 동네 이장님이 서 있었어요. 60대 후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분이 씨.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정분이는 이장님을 거실로 모셨어요. 이장님은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허만수 씨에 관한 얘기인데. 정분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훈이도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와 귀를 기울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분이가 물었습니다. 이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허만수 그 양반. 젊을 적에 집행유예만 3번 받은 사람이에요. 정분이는 깜짝 놀란 척했지만 사실 이미 지훈이에게 들은 얘기였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장님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폭력 조직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20년 전쯤 얘기지만 동네에서는 다들 알고 있는 일이죠. 지훈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나요? 이장님은 지훈이를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주로 돈 받아내는 일을 했대요. 빚진 사람들한테 가서 무서운 짓을 하고 한 번은 사람을 병원에 보낸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정분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다니. 그럼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장님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허만수 씨 행동을 보니까 옛날 성격이 다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웃들도 걱정하고 있어요. 지훈이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동네에서 소리 지르는 걸 자주 봤어요. 그리고 가끔 밤에 집에서 큰 소리가 난다고 옆집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정분이는 부끄러웠습니다. 이웃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왔어요. 이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집에서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정분이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사실대로 말하자니 창피했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걸렸거든요. 지훈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이장님, 저희는 괜찮아요. 다만 아저씨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허만수 씨는 한번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장님은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혹시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 동네는 서로서로 도와야 하니까요. 이장님이 돌아간 후 정분이는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웃들까지 다 알고 있다니. 지훈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아저씨의 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해요. 정분이는 불안했습니다. 그런 순간이 언제 올까? 지훈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곧 올 거예요. 아저씨 같은 사람은 자제력을 잃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녁 6시쯤 허만수가 돌아왔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셨는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여보, 나왔어. 허만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크고 거칠었습니다. 정분이는 또 술을 마셨구나 싶어서 걱정이 되었어요. 저녁 드실래요? 따뜻하게 데워드릴게요. 허만수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이상한 소리 하더라. 우리 집에 대해서 말이야. 정분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이장님이 온 걸 누가 봤을까요? 무슨 소리요? 허만수는 정분이를 빤히 바라봤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욕하고 있다는 거야. 뭔가 문제 있는 집이라고. 지훈이가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허만수는 지훈이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내 때문이야, 이 자식아. 집에 불구가 있으니까 동네에서 손가락질하는 거야. 지훈이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 허만수가 정분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누가 왔다 갔지? 정분이는 당황했습니다. 역시 누군가가 봤던 것 같았어요. 이장님이 잠깐 들르셨어요. 동네 일로 인사차 오신 거예요. 허만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장이? 그 늙은 것이 왜 와? 설마 나에 대해서 뭔가 말하러 온 거 아니야? 정분이는 부인했지만 허만수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정직하게 말해. 허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드디어 허만수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곧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 같았어요. 허만수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술 때문인지 아니면 화 때문인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장이 뭐라고 했는지 빨리 말해. 허만수가 정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정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동네 안부 말씀하러 오셨어요. 별다른 얘기는 안 하셨어요. 하지만 허만수는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 늙은 것이 나에 대해서 뭔가 말했을 거야.
허만수가 갑자기 일어서서 정분이에게 다가왔어요. 지훈이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진정하세요.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세요? 허만수는 지훈이를 노려봤어요. 너는 입 다물고 있어. 불구 주제에 나서지 마. 지훈이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 9시가 되었습니다. 허만수는 계속해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미 3병째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시고 있었어요. 정분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허만수가 술을 많이 마실수록 더 위험해지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훈이는 거실에서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허만수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허만수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야, 정분이. 허만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정분이는 깜짝 놀라며 거실로 나왔어요. 네, 너 정말 이장한테서 아무 얘기도 안 들었어? 허만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말투도 평소보다 더 거칠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정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허만수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섭고 기괴했어요. 하하, 정말 웃기네. 나를 바보로 보는 거야? 허만수가 소주병을 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뭘 모르는 줄 알아?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다 알고 있어. 정분이는 뒤로 물러섰어요. 허만수의 모습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지훈이도 휠체어를 앞으로 밀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허만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옛날 일을 들춰내면서 수군거리고 있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허만수는 소주병을 바닥에 던졌어요. 병이 깨지면서 술과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정분이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어요. 아! 지훈이의 주먹이 휠체어 손잡이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할 때였어요. 여보, 제발 진정해요. 정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웃들이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허만수는 더욱 화를 냈어요. 이웃들? 그 자식들이 뭔데? 나를 무시하는 놈들이 뭔데? 허만수는 거실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리모컨, 책, 화분까지 모든 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어요. 아저씨, 그만하세요. 지훈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허만수는 지훈이를 보더니 비웃었어요. 뭐, 이 불구가 나한테 명령해? 내가 뭔데 나한테 그만하라고 해? 지훈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명령한 게 아니라 부탁드린 거예요. 엄마가 무서워하고 계세요. 허만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무서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줄까? 허만수가 갑자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분이와 지훈이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잠시 후 허만수가 부엌에서 나왔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칼이었어요. 정분이는 너무 놀라서 입을 막았습니다. 지훈이도 순간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아저씨,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칼을 내려놓으세요. 허만수는 칼을 들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희 둘 다 끝장이야. 나를 무시한 대가를 치러야 해. 정분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지훈이 앞에서 이러지 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허만수의 눈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술과 분노가 섞여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잘못했다고?
너희가 한 짓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바보로 만들고 동네에서 욕먹게 하고. 허만수가 칼을 들고 정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지훈이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갑고 위험한 눈빛이었어요. 지훈이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마치 언제든 일어설 수 있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아직은 참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엄마, 제 뒤로 오세요. 지훈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분이는 지훈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더 낮고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허만수는 칼을 들고 계속 위협했어요. 어디 가려고 해? 오늘은 아무도 못 가. 다 여기서 끝내야 해. 지훈이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허만수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 같았어요. 아저씨,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훈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칼을 내려놓으세요. 허만수는 비웃었어요. 마지막? 내가 나한테 마지막이라고? 웃기지 마. 허만수가 칼을 들고 지훈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불구 주제의 건방지기는 그때였습니다. 지훈이의 손이 휠체어 바퀴를 잡더니 순간적으로 몸을 틀었어요. 허만수가 놀라서 비틀거렸습니다. 뭐야? 하지만 지훈이는 여전히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허만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하시는 행동 다 기록되고 있어요.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허만수는 당황했어요. 뭐? 기록? 뭘 기록한다는 거야?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그 미소가 허만수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허만수가 칼을 들고 지훈이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정분이가 허만수의 팔을 잡았어요. 안 돼요. 제발 그만해요. 허만수는 정분이를 밀쳐냈습니다. 정분이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지훈이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번에 허만수가 어머니에게 손을 댄다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허만수는 칼을 들고 서 있다가 갑자기 힘이 빠진 듯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술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허만수가 중얼거렸어요. 칼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정분이는 조용히 일어나서 칼을 치웠어요. 지훈이는 여전히 허만수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일은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녹화되고 있다는 것도 곧 모든 게 끝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허만수는 칼을 들고 위협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분이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언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지훈이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지훈이가 정분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진짜 이야기를요. 정분이는 지훈이 방에 앉아서 아들의 말을 들었어요. 지훈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 저는 교통사고를 당한 게 아니에요. 그때 저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정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특수 임무?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복무했던 특전사에서는 가끔 민간인을 돕는 임무가 있었어요. 그날도 그런 임무였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족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 집에 잠입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정분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람이 크게 다쳤거든요. 지훈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법적 문제가 복잡해졌어요. 정당방위였지만 군인이 민간인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잠적하기로 했어요. 정분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왜 우리 집에 온 거야? 그리고 왜 휠체어를 타는 척 한 거고? 지훈이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허만수 아저씨와 재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됐습니다. 지훈이는 협탁 서랍을 열어서 파일을 꺼냈어요. 아저씨에 대해 조사를 했거든요. 파일 안에는 허만수의 과거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폭력 조직 가입 기록, 집행유예 판결문, 폭행, 사건 관련 자료들이 빼곡했어요. 아저씨는 젊을 때 돈을 받아내는 일을 했어요. 주로 빚진 사람들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이었죠. 정분이는 그 자료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전과가 있었거든요. 1998년에는 사람을 병원에 보내서 실형을 받을 뻔했어요. 하지만 합의를 봐서 집행유예로 끝났죠. 지훈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여러 번 폭력 사건에 연루됐어요. 항상 술을 마시고 벌인 일들이었습니다. 정분이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왜 이제서야 말해주는 거야? 처음부터 말해줬으면 재혼 안 했을 텐데. 지훈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는 확신이 없었어요.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까 아저씨는 변하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노트북을 열어서 폴더를 보여줬습니다. 허만수 관찰 일지라는 이름의 폴더였어요. 2년 동안 아저씨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어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니 정말 세세한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허만수가 언제 술을 마셨는지, 언제 화를 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관찰만 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지훈이가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녹음 및 영상 증거라는 폴더였어요. 6개월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집 곳곳에 작은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정분이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에? 지훈이는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텔레비전 뒤, 식탁 밑, 부엌 선반 뒤, 아저씨가 자주 있는 곳들에 모두 설치했어요. 정분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 모든 게 녹화되고 있었다니. 그럼 어젯밤에도?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저씨가 칼을 들고 위협한 것까지 모두 녹화됐어요. 이제 법정에 제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지훈이는 다른 파일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경찰서 신고 접수 확인서였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내일 아침에 형사들이 올 예정입니다. 정분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끝나는 거야? 지훈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네, 이제 정말 끝나요. 엄마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때 지훈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분이는 무슨 말인지 궁금했어요.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걸을 수 있어요. 정분이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다시 들으니 새로웠어요.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애초에 다친 적이 없어요.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지훈이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정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했어? 지훈이는 어머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지키고 싶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아저씨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거든요. 휠체어에 앉아 있으니까 아저씨가 방심했어요. 정분이는 아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고생 많이 했구나. 지훈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나요. 내일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허만수가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는 재빨리 휠체어에 다시 앉았습니다. 엄마, 마지막까지 연기해야 해요. 내일까지만 더 참으세요. 정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힘이 났습니다. 허만수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지훈이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확신에 찬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정분이도 알았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 이 악몽 같은 시간들이 드디어 끝날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정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모든 게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어요.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지훈이도 이미 깨어 있었어요. 평소처럼 휠체어에 앉아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만 더 연기하시면 돼요.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들이 오기 전까지만요. 정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아침 8시쯤 허만수가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오랜만에 기분이 괜찮아. 허만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곧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분이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그런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여보, 오늘 밥이 유난히 맛있네. 허만수가 말했습니다.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정분이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였거든요. 하지만 허만수에게는 전혀 기분 좋지 않은 일이겠죠. 아침 9시 30분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분이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드디어 그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누구지? 허만수가 궁금해했어요. 아침부터 누가 와? 정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경찰입니다. 허만수 씨 계신가요? 정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거실로 돌아가서 허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경찰관이 찾아왔어요. 허만수는 깜짝 놀랐어요. 경찰? 왜 경찰이 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허만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든 것 같았어요. 지훈이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두 형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허만수 씨가 맞나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허만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서 왔습니다. 형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같이 서해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어요. 허만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가정폭력?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어요?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는데요. 형사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폭행과 협박 혐의입니다. 그리고 흉기를 이용한 위협죄도 포함되어 있고요. 허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흉기? 무슨 흉기를 언제 썼다는 거예요? 그때 다른 형사가 말했습니다. 영상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며칠 전 칼을 들고 가족을 위협한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어요. 허만수는 깜짝 놀랐어요. 녹화? 누가 녹화를 했다는 거야? 형사는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신고자가 바로 여기 계시네요. 허만수도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뭐? 지훈이가 신고했다고? 이 불구가? 지훈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허만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의 눈빛이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아저씨, 지훈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년 동안 기다렸어요. 허만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뭘 기다렸다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지훈이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휠체어가 뒤로 밀리며 넘어졌습니다. 지훈이는 두 발로 우뚝 서 있었어요. 정분이도 놀란 척 연기를 했습니다. 지훈아. 허만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너 일어났어? 뭐야 이게. 내가 걸을 수 있었다고? 지훈이는 허만수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네, 처음부터 걸을 수 있었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허만수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계획? 무슨 계획이야? 나를 속인 거야? 지훈이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2년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저씨가 본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요. 형사가 허만수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허만수 씨 체포하겠습니다. 하지만 허만수는 저항했어요. 안 돼. 이건 함정이야. 저 자식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허만수가 갑자기 지훈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침착했어요. 특전사 출신답게 허만수의 공격을 쉽게 막아냈습니다. 오히려 허만수를 바닥에 눕혔어요. 아저씨, 저항하지 마세요. 지훈이가 허만수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됐어요. 형사들이 허만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폭행, 협박, 흉기 위협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허만수는 끝까지 소리쳤어요. 이건 함정이야. 저 자식이 나를 이용한 거라고. 불구 연기까지 하면서. 하지만 아무도 허만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형사들이 허만수를 끌고 나가는 동안 정분이는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아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지훈아, 정말 고생 많았다. 지훈이는 어머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세요. 정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년 동안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한 형사가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증거자료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면 실형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보람이 있네요. 허만수가 끌려나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전과 달랐어요. 평화로운 조용함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넘어진 휠체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건 필요 없겠네요.
정분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필요 없어. 우리 아들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으니까. 지훈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이번 일로 많이 힘드셨죠? 정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내가 나를 지켜줬으니까. 정말 고마워, 아들아. 그날 오후 동네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허만수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사실 수 있겠네요. 정분이와 지훈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허만수가 체포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분이와 지훈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집안의 웃음소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2년 만에 들리는 진짜 웃음소리였어요. 허만수는 법정에서 실형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정폭력, 협박, 흉기 위협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됐거든요. 지훈이가 수집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특히 칼을 들고 위협했던 영상은 재판관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허만수가 감옥에 들어간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정분이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미역국,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까지. 지훈아, 저녁 먹자. 정분이가 부르자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이제는 휠체어가 아닌 자신의 두 다리로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밥상이 특별히 푸짐하네요.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정분이도 웃었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우리 아들과 단둘이 편안하게 밥 먹을 수 있어서 말이야.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식탁.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지훈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정분이가 지훈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2년 동안 휠체어에 앉아 있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았어요. 엄마를 지킬 수 있어서 오히려 기뻤어요. 정분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착한 아들을 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지훈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여기서 살 거야? 지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동안 많이 무서우셨을 텐데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죠. 정분이는 고마웠지만 걱정도 됐어요. 너도 이제 결혼할 나이인데 엄마 때문에 인생을 망치면 안 돼. 지훈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아직 시간 많아요. 일단 엄마가 완전히 안정되실 때까지는 함께 있을게요.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먹는 저녁이었어요. 엄마, 이 집 어떻게 할 거예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이 집은 허만수와 정분이가 함께 산 집이었거든요.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정분이가 대답했습니다. 허만수 씨 몫도 있으니까 복잡할 것 같은데. 지훈이는 이미 조사해 둔 게 있었어요.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허만수 씨는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받았으니까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질 거예요. 게다가 엄마가 피해자시고요. 정분이는 놀랐어요. 그런 것까지 알아봤어?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야무져졌나? 지훈이는 부끄러워했어요. 군대에서 법무 관련 일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는 거예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어요. 지훈아, 정말 신기해. 정분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예전에는 이 조용함이 무서웠는데. 지훈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예전 조용함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죠. 하지만 지금 조용함은 진짜 평화예요. 정분이는 문득 허만수가 궁금해졌어요. 허만수 씨는 지금 어떨까? 감옥에서 뭘 생각하고 있을까? 지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정분이는 허만수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사람이 완전히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 가끔은 착한 모습도 보였어.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건 가면이었어요. 진짜 모습은 엄마가 보신 그대로예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이었죠. 정분이는 지훈이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허만수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다행이야. 정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끝나서. 지훈이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더 이상 무서워할 일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어요. 정분이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 지훈이는 어머니를 안아주었어요. 엄마, 저는 엄마의 아들이니까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지훈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갔어요. 잠시 후 돌아왔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엄마, 이거 드릴게요. 지훈이가 상자를 정분이에게 건넸습니다. 정분이가 상자를 열어보니 반짝이는 훈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군대에서 받은 훈장이에요. 지훈이가 설명했습니다. 특수임무 수행 공로로 받은 거예요. 엄마께 드리고 싶었어요. 정분이는 훈장을 보며 뭉클했어요. 이런 소중한 걸 왜 나한테 줘? 너 혼자 간직해야지.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번 일이야말로 진짜 특수임무였어요. 엄마를 지키는 임무 말이에요. 정분이는 훈장을 소중히 안고 있었어요. 아들이 자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그럼 이 훈장은 우리가 함께 간직하자. 정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함께 이뤄낸 승리의 증거니까. 지훈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앞으로의 계획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까지 모든 게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엄마,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오랜만에 시장이나 구경 가볼까? 정분이가 대답했습니다. 너도 같이 갈래? 네, 좋아요.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와 데이트하는 거네요. 두 사람은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들리는 진심 어린 웃음소리였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분이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났다고. 이제 진짜 평화로운 날들이 시작된다고. 지훈이도 자기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어머니를 지켜냈다고.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무서운 꿈을 꿀 필요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분이는 활짝 웃으며 일어났어요. 지훈이도 상쾌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정말 오랜만에 푹 잤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행복한 모자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이의 2년간의 계획과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지훈이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